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IT 회사에 대한 9가지 분류에 대한 설명 이후로 각각의 회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SI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I 회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SI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찾아볼 텐데요. SI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이걸 한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시스템 통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나무위키 기준으로 어떤 설명이 되어 있냐면,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IT와 관련된 수많은 요소들을 결합시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함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SI가 뭔지를 아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이 맞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SI를 모르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SI가 뭐지? 라고 머리에 정의를 내리는 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가 표현을 바꿔보면, SI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가지고 와서 막 갖다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제부터 제가 뭘 만들 텐데요, 이거 만들어 주세요 라는 내용들을 듣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S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SI 회사는 어떻게 일을 할까요? 일단 일하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무에서 개발하니까 거의 100%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개발을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정말 요구사항 단계에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뽑아내고 정리하는 게 중요한 일이 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역의 구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SI 회사는 이런 거예요. 금융 사업도 SI로 할 수 있고, 또 구매 사업도 SI로 할 수 있고, 의료 정보 시스템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왜냐?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이 만들어 달라는 걸 만들면 되니까.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늘은 구매 쪽 시스템 가서 SI를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금융 쪽 가서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처음에는 잡다한 걸로 SI 회사가 시작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구매 쪽 시스템 만드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회사의 SI 사업이 떴을 때, 내가 지원을 했을 때 다른 회사보다 그 구매라는 시스템의 업무 경력들이 우리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특정 분야로 점점 좁혀져 가는 형태, 하지만 언제든지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형태로 SI 회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SI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벌까? 이 수익 구조를 아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일의 그 어려움과 그 다음에 페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돈의 구조를 좀 아셔야 돼서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사한테 그 인건비를 얼마를 받고, 인건비의 일부를 회사가 갖고 나머지가 나한테 들어온다 라는 개념의 회사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빠듯한 거예요. 사람을 계속 돌려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일정하다는 표현을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SI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일거리를 찾기가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계속 다른 일들을 찾아가면서 꾸준하게 일정량의 수익 구조를 빠듯하게 가져가는 회사고요. 이제 회사가 가끔 수익 구조를 좀 더 내려면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급 인력자한테 이 사람 고급이에요, 고객한테 납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줄 때도 고급 그 단가를 떼주면 회사가 갖는 게 너무 적으니까, 종종 이건 좋은 일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경력이 초급밖에 안 되는데 고객사에 올릴 때는 중급인 것처럼 해서 고객에게 중급 단가를 받고 나한테는 초급 단가를 주는, 그래서 마진을 올리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경력을 속인다라는 표현들을 할 때 SI나 SM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러한 수익 구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상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일을 개발을 하는데 10명 정도가 2달 동안 투입이 됩니다라고 고객사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내부적으로 일할 때는 한 7명이 2달 동안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한 달에 3명 정도의 돈이 남잖아요. 좀 제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장하는 그 3개월 3명만의 그 금액만큼이 회사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일거리는 늘 있습니다. SI는 일을 많이 찾으니까. 대한민국은 개발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자, 그럼 개발자 관점에서는 어떠할까? 이쪽에서 SI 일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개발 지식은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왜냐하면 여기도 그 구매 시스템도 개발해보고 금융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거든요. 근데 이 깊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문적으로 그걸 계속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하니까. 그래서 개발적으로 업무 지식이나 개발 지식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게시판 아니면 CRUD가 반복되는 그 거대 내용이 달라지는, 이거는 금융 쪽 시스템, 이거는 아닌 거, 뭐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깊이 있는 막 분석, 어널리시스 뭐 이것저것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서 기본적인 CRUD 베이스의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의 폭은 넓어지고 속도, 개발을 하는 속도는 향상되는데 특정 영역에 깊이 있는 기술력을 갖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돈을 벌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로 돈을 버니까 기본적으로 빠듯한데 거기에 돈을 더 남기기 위해서 경력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속인다든지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초급한테 중급 단가를 받고 중급의 일을 맡기면 당연히 초급 개발자 입장에서 일이 힘들죠. 그리고 10명이 한다고 돈을 받았으면 실제 일은 10명 친 거예요. 근데 그걸 7명한테 나눠서 주니까 당연히 일이 바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SI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 부분은 SI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직 타이밍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신입 개발자분들이 입사하고 같은 회사에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경력을 쌓고 4, 5년 차에 이직을 하시면 굉장히 어느 회사, SI 회사나 반기는 타이밍에 이직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회사를 좀 더 좋은 곳을 잘 찾아보는 것도 기술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SI 쪽 경력은 좀 인정받는 데 유리한데, 급여 수지는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 회사에 있을 때 올라가는데 이게 특별하게 인건비 말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어느 선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가 좋은 회사보다는 좀 그런 그 급여에 좀 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I 회사를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구분을 좀 더 해드리면, 일단은 그 SI 회사가 을급 SI 회사가 있어요. 뭐냐면 고객이 프로젝트를, 고객이 갑인 거예요. 갑은 고객. 고객이 프로젝트를 회사한테 주는데 그 SI 회사가 자기가 메인이 돼서 프로젝트를 전체 관리하면서 수주를 하는 회사. 요런 회사는 괜찮아요. SI가 여러분 절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일은 힘들고 그렇지만 장점이 많아요. 그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고 갈 데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병급에서 병 이하의 SI 회사들이 있거든요. 요런 데는 하청이 하청인 거죠. 을급 SI 회사가 사업을 따내면 자기들이 그 한 100명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100명은 좀 과장해, 한 30명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직원 한 15명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15명은 프리랜서를 쓰든지 다른 하청 업체를 쓰는데, 이 하청이 또 하청을 물고 이런 식으로 SI가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을급이 아닌 병 이하의 급들은 그 회사에 본인이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경력을 꾸준히 쌓고 을급 SI 회사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들을 좀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발전형 SI 회사가 뭐냐면, SI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SI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그 영역의 일들, 특정 영역의 일들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매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는 아무 솔루션도 없고 아무것도 프로그램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우리가 구매 쪽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스를 일정 기간 동안 다듬어 가지고, 제가 솔루션 개념 설명을 했잖아요. 고객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프로그램. 솔루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SI 회사인데 솔루션을 향해 가는 그런 지향형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SI 사업으로 돈을 벌고 좀 여유가 생기니까 솔루션까지도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명을 쭉 다 보니 SI 나는 좀 피해야 되겠어. 나는 좀 급여가 낮든지 아니면 뭘 하더라도, 아니 난 스펙이 좋으니까 더 좋은 회사를 알아볼 테니까 SI는 피하고 싶어. 혹은 나는 SI 괜찮은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어떤 회사가 SI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잡코디나 이런 그 구직 사이트에 자주 올라오는 그 특징들 몇 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요거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표에 따로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사이트 보면은 이제 구인란에 대놓고 SI 수행, SM 수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I 수행을 한다라고 하고 SI 관련된 개발자들을 많이 찾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SI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가
무슨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불꽃 정보 시스템 막 이런 회사들이 꽤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한 제 느낌상 한 70% 이상이 SI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솔루션을 특화해가지고 일을 맡는 게 아니라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름 개념 자체가 SI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이밍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SI를 볼 때, 그럼 같은 SI인데도 이 SI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SI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평가하는 기준은. 근데 제 기준은 기본적으로 그 좀 연차가 오래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좀 많고 연애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회사가 좋아요. 그런 회사가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구인 사이트에 회사 정보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 이제 앞단에 있는 그 채용 정보만 보시는데 채용 정보로 끝내지 마시고 꼭 회사 정보를 가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대부분 채용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설립 연차가 얼마면서 얼마 정도 기간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직원 수가 몇 명 정도고, 기업 분류는 직원 수 기준으로 거의 나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얼마다.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식으로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보시는 게 20년 타고 150명이에요. 근데 어느 기업은 그 매출액이 50억이에요. 근데 어떤 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이에요. 자, 1년에 150명이 일을 하는 회사인데 어느 기업은 매출액이 50억이고 어떤 회사는 150억이야. 그러면 당연히 후자인 150억은 같은 사람이 일을 하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사업 구조나 운영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의 회사는 빠듯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본적으로 연차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적어도 50명 아니면 100명 정도 이상의 회사를 선택하시되 그 회사들 중에 지원을 할 때 보고 매출액이 높은 그런 회사를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좋은 회사, 그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괜찮은 회사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종 솔루션 회사라는 이름을 막 써놓고 사실 사업은 SI 위주로 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앞단에 제가 분류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SI가 솔루션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회사라고.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메인을 보면은 솔루션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런 솔루션 근데 안에 들여다 가보잖아요. 그러면 패키지화 되어 있거나 명확하게 솔루션의 기능 명세나 솔루션의 정체가 없이 우리는 금융 쪽 솔루션을 하는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적어진 회사들은 SI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솔루션을 하고 싶어하는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SI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회사를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한 번 더 가요. 그랬을 때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SI 회사인지 아닌지 막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싶으면 회사 인터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SI 회사는 자기들이 이런 용어가 입에 있거든요. 그래서 SI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용어들이 좀 튀어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I 회사들 중에 상주 직원 대비 직원 수 비율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사에 아까 정보 보셨잖아요. 150명인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 내가 인터뷰 보러 갔더니 실제로 이렇게 쓱 둘러보니까 한 5, 60명은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회사는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어느 정도 근무나 이 효율성 있게 일을 하는 회사고요. 150명이라고 그랬는데 사무실 가봤더니 10명 자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나머지 140명을 계속 외부로 파견하면서 일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사실 생각보다 실속이 직원들한테는 없고 파견을 하면서 수수료는 오너한테 집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오너 또한 직원들이 계속 밖으로 도니까 소속감으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고 관리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회사면 인터뷰를 갔을 때 그 회사 내에 상주하는 사람이 많은 회사를 좀 더 여러분들이 같은 합격이라 그러면 선호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을수록 아까 말한 제 비율이 낮을수록 인건비 기반이라는 그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높을수록 뭔가 이 회사는 150명이 SI인데 회사 150명인데 100명 자리가 있어. 50명은 뭐 부득이하게 나가서 파견을 하고 일을 하는데 100명이 내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밖에서 사실 도는 건 좀 힘든 일인데 이 안에서 뭔가 하면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업무 위주의 사업 구조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의 직원 수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직원 수 대비 있는 곳에 인터뷰를 갔을 때 회사의 규모나 사이즈가 얼마 많은 상주 인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뭐 이제 저는 사실 인터뷰나 이력서를 쓰는 전문적인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갖는 장점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저는 IT 사업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IT 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프리랜서부터 일반 정직원까지 IT를 하는 사람을 인터뷰, 이력서를 보고 건져내고, 그 이력서를 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을 뽑는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실무에 있는 사람을 뽑는 입장의 의견을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력서 쓰실 때는 가정사는 웬만큼 길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뭐 나는 이남 삼녀의 유복한 가정, 이거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경력으로 이직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한마디도 사실 저는 필요 없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그 안에 자기가 가진 꿈과 열정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정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려는 태도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 불러불러 많이 써놓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써놓으면, 야, 이거 제가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면, 이거 신입 새끼가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자기가 잘하는 거라면, 아, 얘는 일단 기본으로 이런 건 자신 있게 하나 보다. 그래서 다 쓰는 거 막 많이 늘여놓는 것보다, 그러니까 늘여놓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것과 아닌 걸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고, 잘하는 거에 대한 어필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개발자다 막 이러면은 개발 사이트 하나 그냥 자기가 뭐 막 방대한 거 허접스럽게 만들지 말고 회원 가입 하나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만들어져서 자기가 DB부터 해서 올라오는 모든 과정을 처리를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만든 거를 링크라도 좀 걸어두면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봤을 때 요놈 봐라? 요렇게 볼 수 있어서 저라면 그런 걸 좋아하고 저는 사실 종종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거의 일단 그런 아이들은 인터뷰까지는 봅니다. 제가 이력서를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죄송합니다. 스펙들을 좀 표시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이런 정도 내용이 그러니까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쓰는 이력서 만드는 분들은 그 컨텐츠를 보시고 적되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가서 인터뷰하실 때는요. 신입은 솔직히 개발하는 회사에서 SI든 어느 회사든 신입을 막들이 현업에 붙는 회사는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괜찮은 회사들은 신입들은 어느 정도의 교육 기간 혹은 돌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신입이 와갖고 저 이거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겸손하되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다는 어필을 하되 열정을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 어필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열정 가운데 개발 자체를 그러니까 열심히 잘할 수 있다도 좋지만 좋아하는 느낌을 풍기는 형태의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사실 이거 하는데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게 이런 재밌다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넣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SI 회사는요 막 일을 무리하게 시키려는 의도보다 기본적으로 야근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근이나 좀 일이 가끔 무리할 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가볍게 던지는데 이때 제가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요. 당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안 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황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예상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일단 대비를 해가지고 이런 질문이 오면 제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니더라도 정말 이런 질문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어필하면 합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SI나 이런 개발을 할 때 팀 단위로 일을 하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서로 일하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해 보이는데 얘가 성격이 나쁘거나 좀 인성이 안 좋아 보이면 그게 또 같은 레벨의 두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의 절하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좀 푸근한 느낌과 어울리는 걸 잘한다는 느낌, 뻔한 이야기지만 이것도 개발에서 은근히 중요하니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SI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내용과 유사한 목차 컨텐츠 내용으로 이후에 그 개발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좀 중간중간 발췌하면서 보셔도 되고 업무, 그 회사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꽃 남자 25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